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남편은 내 집 문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 앞에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내 30년 결혼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두 딸과 함께 기적 같은 반격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고등학생 큰딸과 중학생 둘째 딸, 이렇게 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해 보였고 가정에도 충실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처음 몇 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크게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응원했습니다. 여보, 열심히 해봐. 우리가 뒷받침할게라고 말하며 남편의 꿈을 믿어줬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간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 모든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빚까지 남기고 말이에요. 남편이 보증을 서주느라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사업이 망한 뒤부터 남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정적이었는데 실패한 뒤로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술만 마시면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저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처음엔 그냥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이 실패하면 술로 달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밥그릇, 반찬 접시, 심지어 의자까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두 딸이 무서워서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먹이 날아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맞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때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큰딸은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두 아이 모두 아빠를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화를 내면 울면서 매달렸거든요.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말 잘 들을게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게 집을 나갈 수 있겠어요? 이혼을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아픈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만 크면 돼. 조금만 더 참자라는 마음으로요.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안일에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시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어요. 당연히 돈은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저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지 않으니 제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남의 집 식모처럼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7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굶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음식 솜씨가 있었습니다. 예부터 친정 어머니께 배운 손맛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음식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셨어요. 음식은 정성이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맛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도 의아해했어요. 이상하네. 손님들이 자꾸 된장찌개를 시키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만 더 주세요. 여기 김치찌개는 맛이 달라.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제 음식 솜씨가 입소문을 타고 그 식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셨어요. 몇 년간 뼈 빠지게 고생한 끝에 저는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도 끼고 전 재산을 털어서 겨우 마련한 거였지만 그래도 제 이름의 부동산이 생겼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1층에는 제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남의 밑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2층과 3층은 원룸으로 만들어서 세를 주었고 우리는 4층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대출 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더 이상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만큼은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서 용돈만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벌어서 뭐 하려고? 나는 남편인데 용돈도 못 받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허탈했지만 그래도 큰 싸움은 피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변하지 않는 남편, 오히려 더 나빠지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된 수입이 생기자 남편은 완전히 놀고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업 실패의 상처는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는 그냥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정의 가장 역할은 저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그래도 바람까지 필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바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여러 번 바람을 피웠어요. 저도 눈치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나요? 남편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핸드폰도 자꾸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어렸거든요. 큰딸이 초등학생, 둘째가 유치원생이었으니까요. 내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지나갔어요. 다행히 그때의 바람은 몇 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상대 여자가 먼저 정리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 뒤로는 조심스러워했고 한동안은 평온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남편이 수상하게 행동하면 저는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의심병이 늘었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한심해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아이들만 크면 돼.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바람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2층 세입자 새로 들였어. 동네 미용실 원장이야.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내면 되는 거니까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2층에 너무 자주 올라갔어요. 세입자가 뭔가 불편한 게 있다고 해서라면서요. 그런데 한번 올라가면 한두 시간씩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추리닝 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정장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제일 이상한 건 남편이 2층 세입자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였어요. 김 원장이 음식을 참 잘 만든대.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더라. 김 원장이 혼자 사는데 참 대단해.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야. 왜 자꾸 다른 여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올라가려는데 우연히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의 차에서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2층에 사는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했습니다. 그 둘은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둘은 이미 1년째 불륜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2층에 세입자로 들여놓은 것도 불륜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건물인데 남편이 자기 정부를 위해 공짜로 내어준 거였어요. 당신 2층 월세는 받고 있는 거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봐주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어요. 돈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위해 제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제 재산까지 함부로 쓰다니.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남편과 2층 세입자의 불륜을 확신한 뒤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위층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음식 만드는 손이 떨렸어요. 밤에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2층에 먼저 들렀다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알 수 있었거든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저는 잠든 척 했어요. 그 사람과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혼자 끙끙 앓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딸들에게만은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딸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로 충격을 받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한창 예민한 시기였어요. 아빠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얘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 하나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식당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저를 맞아들였어요. 방 안은 정말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가 장만한 원룸이지만 그 여자 손에서 훨씬 예뻐 보였어요. 비싼 가구들, 예쁜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여자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픽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인데요. 뻔뻔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1년 넘게 우리 남편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우리 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제발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런 걱정이세요? 그럼 간단하네요. 그 여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알게 하기 싫으면 이 식당을 저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제가 입 다물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 건물 명의를 저한테 넘기세요. 그럼 저도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저씨랑도 정리하고 나가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재산을 왜 당신한테 넘겨야 하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아저씨를 사랑하니까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들킬지 안 들킬지는 아저씨 문제지. 제가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집에 새 들어 살면서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내 식당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구나. 단순히 남편과 불륜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2층 여자랑 무슨 사이야? 남편은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세입자인데.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증거라도 있어? 1년 넘게 만나고 있잖아. 월세도 안 받고. 그건 그 사람 사정이 어려워서.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 많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식당 일이 잘 되니까 남편을 우습게 보나?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제가 남편을 우습게 본다고요? 30년간 헌신하며 살아온 아내를 바람 피우는 남편이
오히려 나무라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당분간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큰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둘째도 아직 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정이 파탄나면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도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최대한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딸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아빠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가 바쁘시네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2층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까지. 저 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집에 잘 안 계시네. 아빠가 2층에 너무 자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엄마, 혹시 아빠랑 싸웠어? 요즘 대화를 안 하시네. 아이들의 이런 질문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요즘 일이 좀 있으셔서 그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있을까요?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고등학생인 큰딸에게 친구가 말했대요. 야, 너희 아빠 요즘 미용실 원장이랑 자주 같이 다니더라. 우리 엄마가 봤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은 큰딸은 집에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큰딸은 제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었나 봐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다 아니까 우리도 눈치챘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결국 저는 두 딸과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2층에 자꾸 올라가는 것도, 그 여자랑 같이 다니는 것도. 둘째도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아빠가 왜 이래?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숨긴다고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큰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해.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다들 알고 있어. 어떻게 학교에 가?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들이 아빠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숨겼던 건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지. 큰딸의 이 말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 알게 된 후 오히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더 당당해진 거예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예 대놓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2층에 올라갈 때도 대놓고 올라갔습니다. 김 원장님 뵈러 간다라고 말하면서요.
전에는 그래도 핑계라도 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했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층 식당에 내려와서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음식 냄새가 좋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딸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빠도 사람이다. 너희가 이해 좀 해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이해해 달라고 하다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큰딸이 따져 물었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다고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둘째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알아서 살면 되는 거고. 남편은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행동이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두 사람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는데 남편이 2층에서 내려온 그 여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김 원장님 인사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 여자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에 사는 김미진이에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잘 부탁해요. 자주 보게 될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큰딸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인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남편이 큰딸에게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어른한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해? 아빠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있는데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이것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김 원장님이 너희들 과외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는 핑계였어요. 불륜을 아이들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다니. 그 뒤로 두 사람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김 원장님이랑 시내에 다녀올게. 저에게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마치 허락을 받는 것처럼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층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사장님, 오늘 뭐 맛있는 거 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님이니까 음식을 줘야 하는데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한테 음식을 줘야 한다는 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이 집 남편이 2층 세입자랑 바람을 피운다던데 그 여자가 미용실 원장이라면서 참 뻔뻔하네. 자기 집에 새 들어 살면서 집주인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다니. 식당에 오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다 들렸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사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시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창피했어요. 30년을 한 동네에서 살면서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 날이에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와 두 딸이 큰딸의 대학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갔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잘 친다. 아, 실수했네. 다시 해보자.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공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 앞 마당에 다가가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2층 세입자인 그 여자가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어요. 제가 야채를 기르려고 갖고 놓은 작은 마당에서 말이에요. 두 사람은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웃으면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여기로, 여기로. 아, 놓쳤네, 다시. 하하. 당신 운동신경이 영 아니네. 남편이 그 여자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저를 부를 때도 당신이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당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딸들이 집 앞에 서 있는 걸 본 그 여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들어오세요. 집 앞에서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여주인인 것처럼 저희를 맞아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로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아, 왔어? 김 원장님이 운동하자고 해서. 저와 딸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운동하지? 너희도 같이 할래? 남편은 정말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일인 것처럼요. 둘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엄마 있는데 왜 이래요? 그런 둘째를 보고도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야, 왜 울어? 창피하게. 그냥 운동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 여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애들이 좀 예민하네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요? 남의 집에서 그 집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집 가족들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체면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워 할 줄 알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제 앞마당에서,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들어갈게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딸들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두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 돼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아빠가 너무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정말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큰딸이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더 이상 아빠가 우리를 무시하게 둘 수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참았던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는 거를요. 그 배드민턴 사건 이후 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빠와 그 여자가 더 심하게 굴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혼자 힘드시면 안 돼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다니.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더는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끝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시작한 게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외출하는 모습, 2층에서 나오는 모습, 집 앞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등등. 처음에는 제가 말렸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괜히 너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하지만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아빠가 발뺌하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들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뺌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대화 녹음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하는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나누는 대화들을 몰래 녹음했어요. 여보, 오늘 김 원장님한테 갈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명백히 불륜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대화들이었어요. 둘째는 아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캡처했어요. 언니, 여기 봐. 아빠가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야. 사랑해, 오늘도 예뻤어. 빨리 만나고 싶어. 이런 문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저에게는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그런 문자들을요. 아이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얘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큰딸은 인터넷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엄마, 아빠 귀책 사유로 이혼하려면 불륜 증거가 확실해야 한대요. 그래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가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으니까. 아이들이 저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두 딸은 진짜 한 팀이 되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함께해요. 아빠가 아무리 나쁘게 굴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30년간 혼자 견뎌왔던 것들을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증거를 어느 정도 모은 후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많이 긴장됐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들어주셨어요. 남편분이 언제부터 불륜을 시작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나요? 혹시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모은 증거들을 제출하다. 그때 큰딸이 가져온 USB를 꺼냈어요. 변호사님, 여기 증거들이 있어요. 사진들, 영상들,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하나씩 확인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분의 불륜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고생해서 모은 증거들이 쓸모 있다는 거니까요.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의 귀책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분류는 명백한 이혼 사유거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예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께서 주로 재산을 형성하셨다면 더 많은 비율로 분할받을 수 있어요. 큰딸도 함께 상담을 받았어요. 아저씨, 저희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이 직접 목격한 증언이 더 강력하죠. 아빠가 저희를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한 후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혼 조정부터 시작할게요. 남편분이 합의하면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요? 그때는 이혼 소송으로 가야죠.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승산이 충분해요.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남편이 순순히 응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는데 증거를 보여주면 달라질 거예요. 법원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둘째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둘째야, 이제 법적으로 아빠와 싸우게 됐어.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해결할게. 괜찮아요. 엄마,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우선 남편에게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 뭔 이야기? 이혼하자. 남편은 처음에 어이없어 했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당신 불륜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있고. 그제야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가 뭐 있다고? 저는 아이들이 모은 증거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들. 남편은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걸 애들이 했다고? 응, 우리 딸들이 직접 모은 거야.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애들도 다 봤어.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남편은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어.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변호사까지?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버릴 줄이야. 나도 내 변호사 구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법정에서 보자. 그때까지도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소식을 들은 2층 세입자도 당황했나 봐요. 몇 일 후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합의하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합의는 무슨. 그 여자도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저도 잘못이 있지만 아저씨가 먼저 유혹했어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큰딸은 더욱 의젓해졌고 둘째도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우리끼리 잘 살자.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이들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 조정에 불응하면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법정에 나갔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나게 될 줄이야.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쪽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남편 측 변호사도 난색을 표했어요.
귀하의 남편분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정에서 아이들이 모은 증거들이 공개됐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특히 큰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재생될 때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집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피고인께서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남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큰딸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2층 세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는지 말해보세요. 작년 여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2층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니나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말 화가 났고 창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큰딸의 담담한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요. 남편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놨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식당 일에만 신경 썼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판사님도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희는 상간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기혼 남성과의 불륜으로 원고에 정신적 피해를 가했습니다. 상간녀 측 변호사도 변명하기 어려워했어요.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남성이 독신이라고 속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 가족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는 저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왔어요. 원고가 주로 재산을 형성했고 피고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원고에게 70% 분할한다. 남편이 크게 반발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제가 벌어서 만든 건물인데 당연한 결과죠. 변호사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로 결정됐어요. 피고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불륜 행위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남편은 그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너무 과하잖아.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됐어요. 그 여자는 결국 동네에서 망신만 당하고 야반도주하게 됐어요. 미용실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자업자득이지 뭐. 큰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내가 30년간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 희생? 사업 망친 것도 바람핀 것도 다 당신 책임이잖아요. 애들도 아빠를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야? 큰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먼저 우리를 배신하셨잖아요. 결국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이 확정되고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상간녀는 손해배상금을 물고 동네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은 건 저와 두 딸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 우리 셋이 새로운 가족이야. 3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남편이 집을 나간 첫날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무슨 시원해.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화낼 일도 없었거든요. 이혼 후 저는 식당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다행히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단골 손님들이 있었어요. 사장님, 요즘 더 밝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응, 나쁜 사람들이랑 헤어졌거든요. 손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시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요리에도 더 신경이 쓰였어요. 엄마, 새로운 메뉴 한번 해봐요. 엄마 솜씨면 뭘 해도 맛있을 거예요. 큰딸의 제안으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남편 눈치 때문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계절별 특선 메뉴도 만들고 손님들 요청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새로운 시도들이 대부분 성공했어요. 사장님, 이 메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장님 요리는 정성이 느껴져요. 집밥 같으면서도 특별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30년간 억눌려 살던 제가 이제야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렵게 마련한 원룸 건물값도 크게 올랐어요.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엄마, 우리 건물 값이 많이 올랐대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둘째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 얼마나? 처음에 산 값의 거의 3배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힘들게 마련한 건물이 이렇게 큰 자산이 될 줄이야. 식당 수입과 임대 수입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남편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어요. 쓸데없는 곳에 돈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잘 사는 거네요. 그러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이들 학비도 걱정 없고 생활비도 넉넉했어요. 이혼 후 딸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줄래요? 당연하지, 얼마든지. 큰딸의 진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둘째의 사춘기 변화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큰딸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엄마를 걱정해주는 의젓한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대학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식당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공부에 집중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엄마, 제가 식당에서 서빙 도와드릴까요? 아직 어린데 괜찮을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말이면 세 가족이 함께 식당을 운영했어요. 큰딸은 주방에서 저를 도와주고 둘째는 홀에서 서빙을 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성을 담아서 아, 그래서 엄마 음식이 맛있구나. 딸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혼 후 동네에서의 제 평판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혼한 여자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도 잘 사는 여자로 바뀌었어요. 이 집 사장님 정말 대단하네.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사업도 잘하고. 그러게 남편 있을 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도 편해지니 새로운 꿈들이 생겼어요. 엄마, 식당 좀 더 크게 해보는 게 어때요? 큰딸의 제안이었어요. 체인점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음식 솜씨면 충분히 성공할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된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화날 일도 없었어요. 제 결정으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그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두 딸과 함께 정말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해요. 저녁에는 딸들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언제 화를 낼지,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특히 딸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요. 큰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니다. 내가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다. 정말 그래요.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딸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용기의 중요성이었어요. 30년간 참고 살았던 제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웠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왜 참으셨어요? 둘째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 때문이었어. 가정이 깨지면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엄마가 참는 동안 우리도 계속 상처받고 있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제 세대는 참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무조건 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죠. 또 하나 깨달은 건 증거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다행히 저희는 딸들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줘서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면 입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거를 모아두시라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달은 건 경제적 독립의 소중함이었어요. 만약 제가 식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룸 건물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 특히 제 또래 시니어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늦지 않다는 걸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요. 저도 50대에 이혼하고 새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의 바람,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라고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상관없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끝까지 저를 믿고 함께해준 두 딸들,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신 변호사님, 힘든 시기에 응원해주신 식당 손님들과 도내분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평생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두 딸과 함께 웃으면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가끔 주말에 와서 식당을 도와주곤 해요. 엄마, 제가 번 첫 월급으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둘째도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전공이 경영학인데 나중에 저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해요. 엄마, 우리 식당 체인점 만들어요. 엄마 음식 솜씨면 충분히 성공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든든해요. 식당도 많이 발전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으면서도 특별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김치가 일품이에요. 이런 후기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가끔 전 남편 소식을 들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상간녀와도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식당 앞을 지나가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도 없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킨다. 더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30년간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이 어려워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시니어 여성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